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블록체인, 그리고 온체인과 오프체인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블록체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란 많이들 코인의 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담은 블록을 사슬처럼 연결한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요. 그 블록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 즉 이걸 노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복사가 됩니다. 은행은 이런 기록을 중앙 서버 한 대가 관리를 하는데 블록체인은 그 장부를 다 같이 나눠 가집니다. 누군가 이걸 장부를 몰래 고치려고 한다면 전 세계 노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조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는 건데요. 누가 얼마를 보냈고 어디로 갔는지가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물론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코드로 표시돼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시장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블록체인에도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속도 문제인데 이 거래가 늘어나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서 송금하면 중앙 서버가 거의 1초 안에 바로 처리를 해주는데 이 블록체인은 전 세계 노드들이 이 거래가 맞는지 다 같이 합의해야지 기록이 완료가 되고요. 이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안성은 정말 뛰어나지만 속도는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이더리움은 초당 15건에서 20건 정도만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비자 카드는 초당 24,000건, 마스터카드는 초당 5,000건 이상을 처리합니다.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더 큰 문제는 거래량이 몰릴 때 생깁니다. 그때는 가스비라고 부르는 수수료까지 확 올라가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 승인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일부 거래소에서는 입출금 지연이 발생했고요.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속도 문제는 투자자들에게는 손실로, 기업들에게는 서비스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온체인은 말 그대로 모든 거래를 메인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신뢰성과 보안성은 아주 높지만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반대로 오프체인의 경우에는 메인 체인 밖에서 먼저 거래를 처리한 다음에 최종 결과만 메인 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오프체인에서 일단 작업을 처리하고 메인 체인은 마지막 정산만 맞게 하면 아무래도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쪽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더리움 쪽에서는 스테이트 채널 같은 오프체인 솔루션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오프체인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게 바로 레이어 2인데요. 레이어 2는 블록체인 위에 얹히는 보조층이나 확장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2에는 크게 5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채널, 사이드 체인, 플라즈마, 롤업, 발리디움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게 자세한 기술적인 원리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용어가 나오면 레이어 2의 하위 분야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거래 수수료를 기존의 10분의 1 이하로 낮추고 속도는 100배 이상 높일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할 때는 뭘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이 온체인 코인인지 아니면 오프체인, 특히 레이어 2 코인인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 발전 방향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더리움은 5월 중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련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면서 시장 분위기나 규제 환경도 잘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